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만 오른다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대박이다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효과 다시 뛴다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 숫자가요,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늘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뉴트럴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greed도 아니고 공포 상태도 아니고 딱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이 숫자가요, 지난주에는 사실 욕심 구간으로 넘어갔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주가 흐름이랑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가요, 왜 이렇게 중립 구간에 있나? 이게 지금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아주 서프라이즈로 랠리가 크게 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연준 멤버들과 또 연준 의장까지도 인플레가 지금 다시 올 수 있다, 뭐 비슷하게, 그런데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지금 인플레 공포를 갖고 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취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다시 내리지 못하는, 오히려 금리를 유지하거나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계속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인선 작업을 마치고요.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감세 정책이랄지 이런 얘기를 막 꺼내면서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화,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특히 이제 법인세인하는요, 각 기업마다 이런 혜택 보는 게 규모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요. EPS가 한 40% 이상 오르는 그런 지금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 연말에 산타랠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각 기업마다 이 소위 트럼프 완전 수혜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테슬라 투자가 지금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간단히만 체크해 보면요. 지금 선물 시장은 어제보다는 조금씩 낮습니다. 뭐 그린라이트 다 들어왔는데요. 다우가 0.03,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고요. S&P도 0.07,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횡보 상태죠. 그리고 나스닥이 0.11, 조금 나은데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결국은 거의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주식들은요,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요, 큰 변동 없죠. 횡보죠.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가 지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결국 여러분, 지금 오를 주식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만 오른다고 보면 돼요.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이게 이제 가장 강한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요, 테슬라 투자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선별적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는 뭐 테슬라가 중심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꾸준하게 테슬라만 계속 바이 앤 홀드 하면요, 결국 테슬라만 오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70 아래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4, 아직도 계속 4.4면 높은 숫자죠. 근데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내려가고 내년 계획들이 쫙 나오잖아요. 점도표가. 그러면 이 흐름이 연말에 꺾여서 내려갈 수 있어요. 3.5까지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수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월마트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마트 소식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면요, 월마트는 미국에서 거의 이 대표적인 리테일, 가장 큰 리테일 마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보통 월마트가 서민들이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이 서민들의 돈 씀씀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워마트가 매출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마트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죠. 워마트나 타겟이나 커스코나 대표적인 이 리테일 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Holiday spending 이 올해가 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oliday spending expected to increase this year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 이 연말에 돈 쓰는 거 있죠. 사람들이 휴가 때 쓰는 거, 연휴 때 쓰는 게 올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근데 그게 큰 상승이 아니라 at a moderate rate입니다. 그러니까 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11월 달, 12월 달이 미국이 가장 또 돈을 많이 쓰는 이 달이라고 그랬죠. 11월 달은 땡스기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자녀들도 선물 사줘,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그 추수감사절 때는요, 막 선물 막 사주지 않습니까? 선물을 막 돌려요. 이게 추수감사 그때가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완전 쇼핑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선물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물건을 살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셈버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이때는 또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죠. 또 가족끼리 선물 주고받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하고 이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물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할인도 대폭 하니까 이때는 그냥 물건 사는 저희 소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는 소비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소비하는데요. 어찌됐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작년 대비해서 2.5%에서 3.5%까지 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워마트의 예상이니까 일단 작년보다 오른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작년보다 낫다란 말은 뭐예요? 확실히 미국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요, 월마트 소비가 뚝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러분 미국만 좋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럽, 중국 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전체 매출이. 근데 지금 워마트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도 낫다? 정말 이건 지금 미국만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미국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만 가요. 워마트는 서민들이 가는데 서민들이 이 물건 사는 쪽도 올라간다라는 거 예상치가.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중산층 그 위쪽은 다 좋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주식은 지금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4년 동안은요, 여러분 무조건 미국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향후 2년 동안이란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잖아요. 그냥 가는 시장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앞으로 향후 수년간 2030년도까지도 미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워마트가 특히 잘 되고 있는 게 large grocery business입니다. 그 워마트에 보면 식료품을 많이 팔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존하고 경쟁하는데 워마트도 지금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성장이 커요. 자, 그리고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예상치를 올렸거든요. 3.75에서 4.75까지, 올해 전체 그 평균 상승률 있죠. 이게, 거의 1% 이상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매출이. 그리고 adjusted earning이죠. earning 자체도 주가당 2.35에서 2.43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올해가 더 좋다라는 거죠. 내년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요, 워마트가 이렇게 변한다? 그냥 무조건 지금 미국 시장이 침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지금은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자, 프랑스 대통령 이마뉴엘 마크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함께 초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정말
놀랍죠? 자,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동시에 초대한다? 그게 어떤 미팅이냐? 파리로 부른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Summit on AI in Early February입니다. 그러니까 AI 정상회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최고의 미팅을 하는데 여기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초대한다? 내년 2월 초거든요. 자,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AI 정상회담이라면요, 그냥 머스크만 초대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만 초대할 수도 있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초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요, 동시에 딱 초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언급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뭐 여러분, 이 한국의 언론도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러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시기 질투가 있고 뭐 지금 분열이 났고 뭐 이런 소리 하지만요, 지금 여러분 뭐 전 세계는 그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예요. 그거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머스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트럼프만 부를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프랑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를 몇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초대해가지고 프랑스에다가 뭐 공장을 좀 지어달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둘이가 투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누구도 끼지 못해요. 하원 의장이 끼겠습니까? 뭐 로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뭐 끼겠습니까? 뭐 누가 끼겠습니까? 아무도 못 껴요. 왜냐면요, 그 한 인물의 어떤 지명도,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 한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힘이죠. 그게 여러분, 머스크를 뛰어넘을 사람 없어요. 트럼프도 머스크를 못 뛰어넘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지만 머스크 덕분에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둘을 경중을 따지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즉 프랑스 대통령이라 칩시다. 대통령이 볼 때 AI 정상회담을 하는데 트럼프를 부르고 싶겠습니까? 머스크를 부르겠습니까? 이 둘을 한 사람만 뽑는다면요, 당연히 머스크를 뽑죠. 트럼프는 어차피 4년 뒤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말 AI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머스크고, 머스크의 기업을 보십시오. 영원히 지금 앞으로 20년, 30년을 세상을 지배할 기업이 머스크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의 어떤 그 힘, 파워를 따진다면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됐으니까 자기 오른쪽에 머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 자기에게도 좋은 거고요. 미국이란 나라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데는요, 머스크만한 인물이 없어요. 주변에 뭐 자잘한 인물들이 뭐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뭐 머스크가 뭐 너무 여기에 간섭한다느니 뭐 이런 소리 뭐 나오잖아요. 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지금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들,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그냥 뭐 뒤에서 그렇게 여러분 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기사거리가 됐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머스크가 너무 나댄다부터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아마 한국 언론들 지금 받아쓰기 바쁠 거예요. 다 기자들 받아쓰기 하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제가 그런 얘기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계속 분명히 나온다고요. 처음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같이 다닐 때부터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세요. 그건 유명세라고 생각하세요.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나오면요, 그게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머스크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누구나가 막 입방아 짓기도 하고 막 뭐 칭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같이 이거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머스크가 필요한 거고요. 계속 머스크도 지금 자율주행과 앞으로 규제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필요한 거고요. 서로 윈윈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중국에서 대박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인슈런스 레지스트레이션 있죠. 자, 보험 등록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요, 자, 이번에 몇 대를 팔았냐, 테슬라가 중국이 현재 17,100대를 팔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거든요. 자, 이게 지난주에도 비슷한 숫자였죠.
17,000 지난주가 200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17,000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17,000대라고 하는 건요. 보통 16,000만 나와도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17,000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 굉장히 지금 중국 안에서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데이터냐면요. 각 분기별로, 그러니까 지난 5분기 연속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매 분기마다 이 어떤 지금 분기 실적이 좋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그래프죠. 자, 보시면요. 보라색 있죠? 보라색 선. 보라색 선이 이번 4분기입니다. 자, 지금 이번 4분기를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맨 처음에 보세요.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죠. 시작은 한 4위로, 네 번째로 출발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출발했다가, 자, 시장은 약했죠. 근데 시동을 걸죠. 서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지금 뭐 3주차 때 최고를 찍다가, 그 다음 4주차 때 조금 밀렸다가, 그 다음 5주차, 6주차, 7주차는 계속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보시면 보라색 선이 5주, 6주, 7주자가 다른 그 분기에 비해서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동안 역대급이었던 파란색 선 3분기입니다. 지난 3분기가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을 이제 완전히 위에서 상위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밀렸는데 자, 그걸 다 앞질러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나면요. 이제 이 3분기는 뭐 당연히 이제 전체 누적적으로도 앞설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나머지는 전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빨간색 선도 한참 밑에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 보세요. 올해 1분기거든요. 올해 1분기는 뭐 완전 뒤쳐져 있죠. 사실 그때가 최고 바닥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진율도 바닥이었죠. 그래서 1분기 찍고 나서 2분기부터 올라오고 3분기 이번에 완전히 올라오고 이번 4분기도 마진율이며 모든 게 더 좋을 거라 보고 있죠. 역대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국 데이터가 서서히 이제 이 4분기가 역대급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위에 타이틀을 보면 Cumulative Tesla China Insurance Data입니다. 자, 이건요, 이 누적 테슬라 중국 그 데이터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올해를 다 합치면, 이번 분기를 합치면 몇 대냐인데, 그리고 순위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앞에 살펴봤죠. 보라색과 지금 각 분기별로 누적인데, 지금 보시면요, 드디어 이 지금 보라색이 그동안 파란색이죠. 저 파란색은 지난 3분기요. 3분기가 역대급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역대급이었던 3분기를요, 이 7주차에 들어오니까 드디어 크로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8만 전체가 4,000대거든요. 자, 드디어 지난 파란색과 거의 지금 동률이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 흐름이 이어지면요. 당연히 이걸 뚫고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흐름세라면은 4분기가 이번 3분기를 분명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급이죠. 아래쪽에 보세요. 뭐 초록색, 그 다음에 뭐 빨간색, 노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2분기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비교할 만한 거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여러분, 초록색이 작년 4분기거든요. 보통 4분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작년 4분기 보면요. 굉장히 괜찮게 후반부로 올라가서 좋았어요. 근데 지금 보라색을 보세요. 작년 4분기, 똑같은 4분기인데 작년 4분기보다도 평형선을 이루면서 더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작년 4분기보다 월등히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음 데이터도 중요한 데이터죠. 자, 이건요, 이제 쿼터 바이 쿼터로 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연 단위로 본 겁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자, 올해, 작년, 재작년 전체 누적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올해예요. 2024년도. 자, 그리고 노란색이 작년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이 22년도입니다. 자, 22년도는 저 아래쪽에 있죠. 22년도가 아래쪽인데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23년도인데 당연히 23년도가 22년도보다 훨씬 좋았죠. 자, 그런데 올해 초부터 24년도가 뭐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한 40주, 38주, 40주 사이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누적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 중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여러 지표상 모든 지표를 다 종합해봐도 작년보다 훨씬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은 당연히 뛰고, 그리고 마진율이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마진율이 좋아질 거예요. 중국 안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완전히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지금 현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자체가 디플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런 어떤 그 재료랄지 어떤 비용 절감에 있어서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번 4분기도 마진율이 좋을 거예요. 마진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버 트랙이 완전히 이제 마진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체 마진율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4분기가 역대급인데, 근데 여기에 정치적인 지금 현재 바람이 태풍이 불고 있죠. 트럼프의 되게 후방 지원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런 거예요. 이 테슬라가 본인의 펀더멘털도 좋은데 이 현재 대외 환경까지 좋은 거예요. 보통 보면 한 가지가 안 좋잖아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좀 좋지, 펀더멘털은 좋은데 대외 환경이 안 좋아요. 금리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계속 소위 지금 중국 과잉 공급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다 안 좋은데 이제는 대외 환경인 이 트럼프의 날개를 지금 달고 있는데 펀더멘털까지 좋아요. 자동차 판매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분기는요 여전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 탈 수가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들이 구체화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바이 앤 홀드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LA 타임즈가, 또 이 머스크와 트럼프 얘기를 실어놨습니다. 자, 굉장히 대문짝만하게 실어놨는데요. 지금 LA 타임즈가 바라볼 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움직임이 현재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일부 언론들은 벌써 헐뜯기를 시작하고 있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깨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요. LA 타임즈 보십시오. 역시 이 LA의 굉장히 많은 그 테슬라가 굴러다니는 것처럼요. 역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usk has Trump ears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귀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트럼프는요, 머스크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스크의 입김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김이 굳이 지금 트럼프가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머스크 시키는 대로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AI,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 산업이랄지 미국의 패권 이런 거는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머스크를 존중하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는 사실 자기 아들하고 아들 얘기나 또 주변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주변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대세는 머스크다. AI, 인공지능, 미국이 앞서가야 되는데 머스크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다 스페이스X. 모든 게 지금 트럼프가 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머스크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주변에서도 측근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안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왜 머스크만 싸고 도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먹힌다 그랬죠. 지금 현재는요. 지금은 머스크의 존재감 자체가요. 너무 강력해요. 트럼프보다 더 센데 뭔 지금 다른 사람이, 그건 여러분 언론들이 말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LA 타임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Musk has Trump ears.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 얘기를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 계속 같이 앉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요. 이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That could help Tesla. 결국 그거는 테슬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테슬라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 주가 상승부터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자율주행을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추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top priority, 가장 최고의 우선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을 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테슬라에게 완전 유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 하이라인 보세요. Other EV makers,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은 어떤데?
어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 maybe not so much. 야, 뭐 그닥 그렇게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뭘 풀어냈냐면요. 다른 전기차들은 결국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결국 보조금을 없앨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이잖아요.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테슬라도 약간의 영향받지만 결국은 테슬라에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가격 조절이 자유롭게 다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다른 회사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어때요? 매출을 줄이겠죠. 그리고 만드는 게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그 빈틈을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차 살려고 하다가 그럼 테슬라가 있네. 테슬라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테슬라가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GM이나 포드는요. 이 보조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LA타임즈가 정확한 걸 짚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테슬라는요 그냥 말 그대로 정치적인 정말 뒷배 이런 말 좀 웃기지만 정치적인 정말 이 뒤에서 태풍이 불면서 이 테슬라라고 하는 배를요 쫙 밀고 올라갑니다. 머스크 호죠. 머스크라고 하는 배를요 뒤에서 태풍이 불어서 쫙 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이 데이터인데,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테슬라가 얼마나 중국에서 대단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데이터 보시면요, 이 데이터 지금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파란색은요, 이게 이제 중국 안에서 이 파란색은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브랜드도 있죠. 뭐 GM, 포드, 현대차, 폭스바겐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합친 이 소위 전체 지금 현재 마켓 쉐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2020년도를 보면 첫 번째 파란색, 빨간색 그래프 보면은 64% 파란색이 글로벌 브랜드 연합이고요. 그리고 이 2020년도에 36%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가 이 64대 36이었어요. 그만큼 이 마켓 쉐어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외국 마켓 이 브랜드들이 64%니까 10대 중에 6대 반 정도는 거의 이 외국 브랜드들이 팔리고 있는 거죠. 중국 브랜드는 36%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거의 현대기아가 거의 90%, 95%, 99%입니까? 그 정도잖아요.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2020년도 보면은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거의 다 60%, 6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었죠. 그런데 이게 4년 만에 완전 역전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무섭게 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글로벌 시장은요,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잖아요. 잠깐 이렇게 방심하면 글로벌 시장은 그 패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CEO든 이 소위 기업들이요, 정말 이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AI 시대로 갑자기 바뀌니까 한국 삼성도 AI 반도체 같은데 자꾸 밀리고 있잖아요. 아예 거기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TSMC에 더 밀리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엔비디아가 삼성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 밀리고 있잖아요. 다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게 잠깐 방심하면요, 이 시대를 잘못 읽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 도태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중국도 보세요. 4년 만에 이 자동차 마켓시어가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자, 4년 만에 파란색 보세요. 이게 글로벌 브랜드 다 합친 것들이거든요. 36%예요. 지배력이. 근데 중국이 64%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 중국 브랜드가 지금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좀 보면요. 지금 현재 4년 만에, 즉 20년도에서 24년도 4년 만에 무려 670만 대가 안 팔린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기업뿐만 아니라, 한 기업이 아니라 GM, 포드, 집, 폭스바겐, 현대까지 다 합친 겁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들이 합쳐서 670만 대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폭스바겐이 정말 많이 안 팔린다고, 도요타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670만 대가 4년 만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됐다라는 게, 이건요, 디트로이트 3사들 있죠. 디트로이트 3라고 부르는데,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인데요. 이 세 디트로이트의, 소위 말 세계 대기업들이
무려 40년 동안 미국에서 이 정도 이 마켓쉐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70만 대 정도의 손실, 마이너스를 가져왔던 것이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를 중국에서는 4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완전 급격히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위치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들은 GM은 전기차를 만들어봐야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중국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폭스바겐도 그렇고 위기 경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버 5 보세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GM, 현대, 포드, 폭스바겐, 집, 닛산이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점적인 브랜드인 포르쉐, 머세디스 벤츠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쉐도 그렇고 머세디스 벤츠도요. 비싸게 전기차 만드는데 아니 전기차 살 바에 저렇게 비싸게 살 바에 다른 거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앞에서 데이터 받지만 본인들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고 있죠. 왜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 만들어 다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결국은 전기차는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은 테슬라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지금 글로벌 이 업체들 있죠. 내연차들이 중국에서 완전히 이렇게 밀린다? 이렇게 되면 공장을 문 닫을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약해질 겁니다. 본토에도 약해지고 다 약해질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지배력이 밀린다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내연기관차들이 점점 더 입지가 줄고 망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할게요. LA의 정유스티브였습니다.